안녕하세요, 콩나물맘 여러분. 콩나물쌤 전병규입니다. 정말 평범한 아이들, 모든 아이들이 직접 노출되고 중독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요,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냥 계속해서 노출되고 중독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디에 중독되고 있느냐? 네, 바로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우리 뇌에서 나오는 신경 물질입니다. 우리가 흔히 호르몬 하잖아요. 우리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바로 그 호르몬의 일종이 바로 도파민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온통 도파민 중독 상태입니다. 적지 않은 산업이 사람들이 도파민을 쫓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수익을 추구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요즘 쇼츠, 틱톡 같은 SNS 숏폼, 그리고 컴퓨터 게임이죠. 요즘 이런 틱톡, 쇼츠, 릴스 이렇게 1분 내외로 짧은 동영상 정말 많이 보시죠. 연예인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나 혼자 산다에 그 설현 씨가 나왔는데 설현 씨가 하루에 11시간 정도 숏폼을 본다고 합니다. 집안 곳곳에 핸드폰 거치대를 설치해 놓고 이렇게 화장하다가도 보고 또 뭐 화장실 갔을 때도 보고 양치할 때도 보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숏폼을 보기 위해서 운전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타고 가면서 보려고요. 사실 설현 씨는 뭐 사회적으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어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숏폼을 좀 많이 소비한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뭐 약간의 문제들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삶을 꾸려 나가는데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 거예요. 자기 일 다 해내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자기 역할을 다하는 성인이 아니라 또 비록 많이 소비한다고 해도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대부분의 성인과 달리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도파민에 중독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도 하지도 않고 자기 할 일도 하지 않으면서 피폐하게 변해가고 인생이 자기가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낮게 그렇게 가지는 않을까요? 많은 시간 게임하고 숏폼 보느라 공부 안 하고 자기 할 일도 하지 않고 이렇게 인생과 이런 성장에 문제가 생긴다면 뭐 단기적으로는 뭐 이렇게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니까 어차피 학교 다니고 하니까. 그런데 인생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손실일 수 있죠. 아이들 핸드폰 사용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스트레스 받고 계시는 부모님 많으실 텐데요. 특히 이 숏폼 시청 관련해서는 조금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숏폼이 도파민 중독을 조금 더 쉽게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에는 보상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보상 시스템이 뭐냐면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도파민이 딱 나옵니다. 잘했다고. 이렇게 그래서 도파민이 나오면 행복감,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생존에 필요한 행동을 하면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한다, 또 사냥에 성공했다 하면 도파민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다음 끼니가 되면 또 식사를 하고 또 사냥을 또 하는 거죠. 이렇게 도파민을 통한 보상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계속해서 번식해 오면서 이렇게 살아남은 겁니다. 문제는 현대에는 이렇게 생존에 필요한 행위가 아닌데도 인위적으로 도파민을 방출하게 만드는 수많은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이런 숏폼과 게임들이죠. 숏폼과 게임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자극, 도파민 분비를 이렇게 끌어냅니다. 숏폼 내용이 굉장히 무궁무진하잖아요. 그 콘텐츠가. 근데 30초, 1분마다 계속 바뀌니까 자극이 어마어마하죠. 예전에는 이제 30분에서 1시간 동안 봤던 이런 자극을 요즘 아이들은 1분에서 2분 만에 계속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TV 시청률이 잘 안 나오잖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TV는 호흡이 길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짧은 숏폼 이런 인터넷 내용들을 선호를 하는 거죠. 문제는 숏폼이 주는 이런 도파민에 중독되고 나면 점점 더 많은 자극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모든 중독이 그렇지만 이렇게 처음에는 좋은데 익숙해지고 나면 같은 자극으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의 양이 작아져요.
예를 들어서 원래 쇼폼 한 편을 통해서 100이라는 도파민을 얻었다면 나중에 익숙해지면 쇼폼 한 편을 통해서는 10 이런 도파민밖에 얻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식사를 계속하면 처음에는 너무 맛있다가도 같은 음식을 먹으면 계속 이렇게 그 기쁨이 줄어들고 나중엔 그만 먹고 싶은 거잖아요. 네, 이렇게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 됐다,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이 도파민 수용체가 줄어들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런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 도파민이 주는 기쁨을 너무 좋아하는 상태인데 도파민 수용체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반대로 큰 고통이 밀려옵니다. 대표적인 게 일상이 너무 지루하고 괴로운 거예요. 일상을 그냥 살지를 못하는 거죠. 도파민이 안 나오니까 가만히 있는데 즐겁지 않고 괴로운 겁니다. 동기도 떨어지고요. 피곤하고 기분도 나빠지고 심지어 잠도 안 옵니다. 도파민이 적절하면 행복해지고 동기도 높아지고 집중력도 잘 올라가서 잘 되거든요. 너무 인위적으로 도파민을 계속 끌어다 쓰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일상적인 자극에 도파민이 안 나오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주는 쾌감에 중독되었다면 더 이상 자극을 추구하지 말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도파민 수용체가 원상 회복되기 위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중독된 사람들은 자극이 줄면 어떻게 하죠? 네, 원래와 같은 자극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그 투입량을 더 늘리게 됩니다. 그러면 더더욱 도파민의 수용체는 줄어들고 더 일상생활은 불행해지는 거죠. 공부도 하기 싫고요. 이런 현상이 지금 아이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쇼폼, 게임에 중독되면 빠져나오지 못하고 점점 더 긴 시간 하려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30분 하고 만족했는데 나중에는 1시간, 2시간, 3시간, 나중에는 하루 종일 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파민이 부족하게 되면 피곤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고 싶은 동기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행한 기분이 들고요. 기억력도 떨어지죠. 수면 문제도 생깁니다.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지고 태도가 나빠서 공부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 자연스럽게 성적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도파민이 사실 너무 높은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이 쇼폼이나 비디오 게임에 이렇게 푹 빠졌다. 그리고 도파민 각성 상태가 되면 막 사람이 열광하고요. 또 과민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도파민 분비 적절히 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별것 아닌 일상에서도 행복감을 느끼고 공부, 운동, 대인관계에 동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는 일에 집중도 잘할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벌써 쇼폼, 게임에 중독됐다, 도파민이 주는 쾌감에 중독된 이런 아이들, 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네, 3가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파민 중독을 일으키는 그 원인 행동을 바로 줄여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쇼폼은 물론이고요. 일반적인 SNS, 그리고 비디오 게임, 그리고요, 설탕. 네, 굉장히 단 음식 역시 도파민 중독을 일으킵니다. 이런 것들 줄이셔야 되고요. 아이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른 같은 경우에는 술, 카페인, 약물 모두 다 도파민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바로 줄이시고요. 자, 2단계. 이런 자극을 대신해서 차분하고 행복한 활동들 생활에서 해야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런 활동들은 편안하고 행복한 활동이 아니죠. 자극적이고 흥분시키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정반대가 되는 차분하고 행복한 활동을 해야 돼요. 운동, 명상, 요가, 마사지, 또 산책, 또 애완동물과 노는 것, 그리고 독서 등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요, 중독된 뇌를 치유하는 디톡스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좋은 문학을 읽는 것 너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문해력에 많은 관심들 가지시는데 독서는 당연히 문해력에 도움도 되고요. 또 문학은 자신이 누군지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문학 독서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컴퓨터,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들 무작정 못하게 하면 안 하면서 할 일들이 없거든요. 그 시간에 책을 읽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고학년이 되면 학업적인 이유로 이런 책을 손에서 놓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비문학, 지식책은 그래도 읽는데 문학은 공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더 등한시하기 쉬운데요. 좋은 책은 이런 도파민 디톡스는 물론 아이가 더 넓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도와주니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책을 읽을까 고민이 많으시다면 네임 스티커, 이 책을 한번 추천드립니다. 문학동네 청소년 문학상 제14회 대상을 받은 수작인데요. 주인공 은서가 자신을 둘러싼 고민과 세계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그 과정이 산뜻한 문체로 펼쳐져서 아이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도파민 디톡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검증받은 문학을 읽는다. 네, 도파민 디톡스는 물론 문해력도 상승하고 또 청소년 시기에 겪을 수 있는 정서적 문제들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도파민 디톡스 세 번째 방법. 마그네슘과 티로신이 풍부한 음식, 식단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도파민 중독을 일으키는 활동을 줄이면 이 수용체가 줄어들어서 도파민 부족 현상을 겪게 되거든요. 매일 쇼폼을 보고 게임을 하는 아이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죠? 네, 의욕도 없고 기분도 처지고 좀 멍하고 이런 모습 보이죠? 이게 모두 다 도파민이 부족해서 그런데요. 앞에서 말한 이런 차분하고 행복한 활동과 함께 정상적으로 도파민을 분비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이런 도와주는 음식을 먹는 겁니다. 도파민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식품에는 닭고기, 아몬드, 사과, 아보카도, 바나나, 초콜릿, 녹색 잎채소, 녹차, 오트밀, 오렌지, 완두콩, 참깨 및 호박씨, 토마토, 강황, 수박 등이 있다고 합니다. 도파민은 우리의 행복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다 그렇지만 너무 과해서 문제죠. 영양실조가 문제였는데 요즘에는 영양 과잉이 문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도파민을 너무 많이 억지로 분비하게 하는 이런 물건, 매체, 음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물질과 매체들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을 망가뜨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의욕도 없고 불행해집니다. 우리 아이가 더 이상 도파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좋은 교육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콩나물쌤이었습니다.